네, 바이든이 참 명언을 했죠. 예, 나쁜 놈이 힘든 역경에 처하면 나쁜 짓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bad guys in difficulties do some bad things.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세계 탈출도 그동안 쭉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중국이 중국 공산당의 절대 권력과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세계 경제 속에서 이제 그 자본주의화된 민부와 민간 기업 그 경제 규모 이런 것들이 서로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이제 폭발해서 튀어나오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 그 1979년 박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그 해 초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관치 경제를 민간주도 경제로 바꾸는 그때 이름으로는 안정화 정책이라 그랬습니다. 안정화 정책을 선택을 하시고 그걸 밀어붙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걸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밀고 나갔죠. 그러면 한국의 79년도의 경제 규모나 그 수준이 중국으로 치면 대개 1990년대 초쯤 됩니다. 그게. 중국이 한 30년을 늦춘 거예요. 공산당 절대 권력 하려니까 늦추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안이 얼마나 참 기기묘묘하게 꼬여있는 흉측한 괴물과 괴물의 그런 덩어리겠어요. 그게 이제 한꺼번에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긴장 또 타이완 침공 이런 그 군사 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독할 것인가. 특히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미국이 아주 그냥 기막힌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일본의 제트 폭격기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사지정학을 보다 보면 이게 스모판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서 뭐 심각한 부상 없죠. 예, 선수들이 이제 과체중에서 일찍 죽는 게 문제지 경기 자체에선 심각한 부상이 별로 없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경기판 바깥으로 밀어내 버리는 거죠. 이런 밀어내기 게임.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 일단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마무시한 밀어내기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쳐내기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이걸 밀쳐내는 방식은 이 A2AD라고 부르는 거죠. 반접근 지역 거부, Anti-Aerial Access Denial, Anti-Access Aerial Denial. 네, 거꾸로네요. 반접근 지역 거부. 여기서 이제 그 맨 바깥에 1차선, 노란 선이 이게 한 1600km 정도 됩니다. 이 노란 선 안에 들어오면은 죽음이다.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미국 항모도 이 노란 선 안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2차가 되게 한 1000km 선을 정도 그은 건데, 2차쯤 되면 이제 비행기가 떠서, 이제 그 대함 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1600km쯤 되면 저거는 이제 그 초음속, 예,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걔들이 말할 때는 ASBM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함 탄도미사일로 때리는 거고 2차는 이제 비행기가 떠서 때리는 거고 이제 3차는 아무거나 다 쏘도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위태로운 그 최전선에서 존재하는 나라죠. 이 3차 맨 마지막 그 안에 한반도 일부도 걸리기도 하고 또 저게 한 500km쯤 되거든요. 서해 대부분이 들어가죠. 즉 중국은 이렇게 이 반접근 지역 거부로 미국을 밀쳐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서도 드러나냐. 네. 재작년에, 한 2년 됐네요, 이제 만으로. 예. 9월 19일 날 인민해방군이 웨이보 공식 계정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국의 H6 폭격기가 괌 앤더슨 기지로 보이는 것을 폭격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도 별 얘기 안 했고 중국도 이것 띡 올려놓고서 이게 괌 폭격 영상이야 이렇게 설명 안 했습니다. 그냥 서로 그래 그냥 너 그래 봐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중국이 이제 이 짓까지 하면서 우리 괌도 노려보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몸조심해라 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지경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 괌은 중국으로부터 한 3,5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 몸조심해야지. 그 일종의 이제 그 Anti-Access Aerial Denial,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 거부의 아주 그 흉악한 기스죠. 네, 이게 만 2년 전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웨이보 공식 계정에 올린 자기들의 그런 그 홍보 영상이라 그럴까, 뭐 정책 홍보 영상이라 그럴까, 위협 영상이라 그럴까, 그런 거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나가냐? 아주 그 클래식한 방법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제한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림 그리느라고 조금 이제 고생했죠. 예, 이게 미국의 그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gency인가? 그 NOAA라는, 그러니까 국립 해양 기상청에 보면 그 배드메트리, 그러니까 이 해저 등고선을 나타내는 지도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예, 그거를 하나 뽑아 놓고, 예, 그 다음에 저 녹색 선이 뭐냐면 저게 이제 그 제일도련의 바닷가입니다. 예, 제일도련을 구성하는 일본, 오키나와 열도, 타이완, 필리핀 그 근처 바닷가로 이제 녹색 선을 해놓고요. 이 제일도련의 그러니까 동쪽, 그러니까 일본,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의 동쪽, 이건 깊은 바다가 되죠.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 생로를 확보한 다음에 공격하라예요. 바둑의 정석이죠. 아생, 연호, 살타. 네, 바둑의 정석입니다. 그럼 생로라는 건 뭐냐? 예, 이 녹색 칠해 놓은 데입니다. 깊은 바다. 저 뒤가 일종의 후방이죠. 저기를 완전히 장악해 놓고 거기 제해권 장악해 놓으면 얼마든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싸울 수 있다 이거예요. 저 녹색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싸움은 어디서 하냐? 저 희뭇그레한 색깔의 바다, 얕은 바다에서 하는 겁니다. 싸움은. 예. 절에 놓으니까 이게 싸움이 살벌하고 이제 오래 갈 수도 있고 중국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싸움은 남중국해에서, 그 다음에 오키나와 서쪽에서, 한반도 인근, 특히 서해에서 이런 데서 싸움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태평양 전쟁 때도 그랬어요. 태평양 전쟁 때도 미드웨이 해전은 이제 그 말하자면 일본 혼슈하고 그 하와이 중간쯤 되는 포인트인데 미드웨이 해전은 하와이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거고요. 실제로 미드웨이 해전 이후로 무슨 그쪽에서 진행한 게 아니라 실제 싸움은 어디서 진행을 했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호주의 오른쪽 위 북동쪽, 파푸아 뉴기니아의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폴리네시아 뭐 멜라네시아라고 하는 지역이요. 솔로몬 제도, 피지, 여기서부터 싸움이 붙었어요. 사모아. 그래서 거기서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확보가 되면 미국과 호주가 연결이 되고 그게 이제 그 뒷마당이 되거든. 그걸 딱 깔아놓고 그때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말아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까지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원폭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자기 살 공간, 자기의 생로, 자기의 그 삶의 공간을 확보해 놓고 싸움은 그 앞쪽에서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깊은 바다를 확보해 놓고 얕은 바다에서 싸워라. 그러니까 제일도련의 동쪽을 확보해 놓고 제일도련의 서쪽에서 싸워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는 참 그 살벌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제일도련 서쪽이에요. 그것도 한참 서쪽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싸움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황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자, 우리 고민은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다루고요.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이 지금 녹색 쪽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녹색 쪽을 확보하려면. 지금 저 연두색 점이 오키나와고요. 저 붉은색 점이 괌입니다. 괌과 오키나와 사이가 약 한 2,000km가 좀 넘을 거예요. 미국의 무기 체계 중에 해병과 이제 육군이 그걸 주도하고 있는데요. MRC라고 불리는 애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타능입니다. 중거리 타격 능력. 예, 중타능. 중타능이 보통 한 1,500에서 2,000km를 커버해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중타능 능력 두고, 일본 큐슈의 중타능 능력 두고, 필리핀에 주둔하는 미군의 중타격 능력 두고, 괌의 중거리 타격 능력, 중타능을 두면 저기가 그냥 중국은 얼씬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럼 이제 일본의 중타능을 어떻게 강화해 줄 거냐. 이것이 이제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지금 지도하고 견인해 나가는 전략적 방향입니다. 일본 중타능의 강화, 일본의 중거리 타격 능력의 강화.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 좌빨들 혹은 좌빨에 영향받는 유튜브 코인파리들은 우리의 영원한 숙적 일본이 드디어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유튜브 코인파리 하는데, 예, 일본이 중거리 타격 능력 많이 갖춰야 됩니다. 예, 그래야 중국을 견제를 합니다. 이 중국은 이제 비겁하고 미련하고 탐욕스러운 자의 전형인데요. 이 가만히 여기를 우리 들여다보면, 예, 이 핵심 전구가 결국 어디냐면 한반도와 서해예요. 중국이 이 제일도련을 깨고 나가는 게 이제 핵심인데, 중국이 이번에도 이제 공산당 그 간부회의에서 몇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제일도련을 깨고 나가야 된다. 제일도련을 깨고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중국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제일도련을 깨고 나가려면 제일도련 안쪽에 있는 한국은 정리를 해야 돼. 대만만 해도 제일도련에 걸쳐 있어. 아까 보셨지만. 한국은 제일도련 안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제일도련 그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안쪽으로 있는 거죠. 우리는 제일도련의 바깥쪽에 있는 경우 아니에요. 그럼 여기부터 한국과 한반도와 서해부터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무슨 제일도련을 깨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겁이 나거든. 한국을 요리한다는 건. 예, 겁이 나고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그거 뭐, 한국은 잠깐 밀어두고, 그리고 짝퉁 전투기, 짝퉁 군함만 열심히 찍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찍어내면은 떡고물이 여러 군데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공군한테도 떨어지고, 예, 해군한테도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미련하고 탐욕스럽기 때문에, 또 비겁하기 때문에, 골 아픈 건 나중에 생각해. 저기 한반도하고 서해 정리하는 거, 그거 골 아파. 좀 이따 생각하고. 그리고 말이야, 생각해봐. 그 한반도 문제 매달린다 그래서 말이야. 프로젝트가 생겨, 돈이 생겨. 안 생기잖아. 그 전투기, 함정, 잠수함 이런 거 막 찍어내려면 마치 우리가 바로 제일도련 그 선을 바로 지금이라도 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꿈은 크게 가져야지. 뭐 이런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중국이 정색을 하고 제일도련을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대신에 모든 힘을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정리하는 데 쏟았다 그러면 우린 골로 갔습니다. 다행히 저 비겁하고 미련한 데다가 탐욕스럽거든요. 대한민국 한반도 서해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아봐야 프로젝트 큰 게 안 벌어져요. 프로젝트 큰 게 안 벌어지니까 돈이 안 생겨. 그러니까 그건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숨쉴 구멍이 생겼던 거죠. 숨쉴 그 여유가 생겼던 거죠. 네, 그 여유를 또 안 놓쳤고 우리가 그걸 잘 활용을 했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도련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이 그림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참 이 한국과 제일도련이 기구합니다. 네. 이 얼결에 38선 거갖고 한반도의 남쪽을 미국 영향권으로 건져내긴 했는데 에치슨 라인에서도 밝혀지듯이 그때 에치슨 라인에 보면 타이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라인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제일도련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거였었어요. 1950년 이전에 태방 공간에서. 그러다가 이제 6.25가 퍽 터졌잖아요. 6.25가 터지니까 바로 미국이
타이완은 제일도련 안쪽으로 끌어넣었어요.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관철시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대만 해협의 그 경계선을 두고 중국과 몸싸움 많았고, 그때 50년대 내내 이제 그 뭐 금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전투 붙었고, 그렇죠. 그 아시지만 그 대만 해협 건너서 후지안 쪽에 조그만 섬들이나 이런 거 몇 개가 왜 대만 영토잖아요. 대만이 관할하잖아요. 거기서 싸움 붙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1954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은 잘 못해요. 사람들이 미국과 중화민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1979년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대만 관계법으로 바뀐 거예요. 타이완 릴레이션스 액트라고. 네. 다시 말하자면 6.25 터져도 우리는 여전히 제일도련 바깥이야. 그럼 우리가 언제 제일도련에 꼽사리를 꼈냐? 한미 군사동맹이죠.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팔을 비틀어서 한미 군사동맹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사실 섬은 아니잖아. 군사지정학적으로는 섬이죠. 북쪽으로 못 가니까. 삼면이 바다인데 육진 한쪽 면밖에 없는데 거기를 못 드나드니까 결국 우리는 사실상의 군사지정학적으로는 섬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꼽사리가 된 거예요, 여기에. 예. 그 한미 군사동맹으로. 그렇게 이거 어떻게 보면 제일도련의 도단한 뿌리라, 이게. 1953년 한미 군사동맹회에서 제일도련에서 뿌리 하나 도단한 거예요, 대륙을 향해서. 그 뿔의 이름이 대한민국, 한미동맹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런데 이 뿔이 지금 미국의 어떤 말하자면 미국이 이 뿔에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중요한 뿔이 되어버렸어요. 이 뿔이 자유와 문명의 상징이 된 거예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자유진영 전체에게 한국과 같은 동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자꾸 반복하는데 그래도 뭐 저도 반복할 때마다 신바람이 나니까 반복을 해드릴게요. 자, 자기 도로로 자기 목숨 걸고 중국에 대한 최근적 공멸 독침을 한다. 누가 돈 주고 시킨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 죽어도 좋아, 중국. 너희가 우리 밟으면은 우리도 너희 5성 3시는 골로 보낼 수 있어, 최소한. 5성. 그러니까 거기 어디죠? 예. 후지안 위에. 예, 저장, 장슈. 그 다음에 산동, 허베이, 랴오닝. 그 다음에 중국의 4대 직하시 중에 베이징, 티안지, 샹하이. 5성 3시. 너희 GDP의 거의 한 50%, 너희 인구의 한 45%쯤 차지하는 5성 3시는 우리가 한꺼번에 데리고 갈 수 있어. 이러고서 개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돈 준다고 자기 목숨 내놓고 이렇게 개겨요? 근데 여긴 돈도 안 줘. 우리 돈으로 우리가 무기 만들어서 그래. 두 번째, 이 일본 사람들 보고요. 야, 이제 일미 핵동맹 합시다. 그래서 이제 NCG, 일본과 미국 사이에 핵무기 사용에 대한 협의기구를 만듭시다. 이러면 일본 사람들 절반은 반대할걸요?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맞아, 우리 핵동맹 하자. 한미 핵동맹. 미국 핵도 우리 핵처럼 써야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 인심이 그렇게 돌아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일본의 혈관 속에선 뺀질이 근성이 흐릅니다. 일본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좀 힘을 잡아서 커져가지고 미국을 견제해야 다극체제가 돼야 일본이 숨을 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독일처럼 그 깡다구가 없기 때문에 내놓고서 다극체제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내심은 그게 있다고 일본도. 그러다가 이제 10년 전부터 이게 생깎고 터지고 뭐 하면서 이제 중국의 흉악한 꼴이 딱 보이고, 저기 홍콩에서 일어난 일 보고 타이완에서 일어난 일을 보니까 어마뜨거라 한 거거든. 근데 이게 너무 말하자면 너무 위상 차이가 커요. 10여 년 전에
중국이 은근히 크기를 바라던 그 심보하고 지금 흉측한 중국의 실체 앞에서 버들버들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패닉에 빠진 요 심리 상태에 너무 차이가 커.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영상 40도 열대우림이고 여기는 영하 40도 남극 혹은 북극 옐로우 나이프 기후라고요. 너무 차이가 커. 그래가지고 정신실종 상태예요. 일본이 어리뻥뻥해요 지금. 이 어리뻥뻥한 뺀질이 일본을 이거 잘 살살 달래서 반중전선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오늘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말했더만 한미일 삼각체제가 이렇게 잘 다져지고 있는데 이거는요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잘 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살 달래서 이걸 끌어내고 있다고 좀 견인을 하고 있어요. 일본을 반중전선으로. 세 번째, 첨단기술 냉전. 이거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추방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핵심 플레이어죠. 4개. 다섯 번째,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의 핵심 개발자죠. 베트남 개발하고 인도 개발하고 방글라데시 개발하고. 혹시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세 가지 항구는 기억을 해두세요. 인도 아대륙이잖아. 방글라데시 쪽에 치타콩. 요 삼각형 고거 아래 맨 아래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파키스탄의 과다르. 이게 다 1대1로로 중국이 항구 장악한 데예요. 방글라데시 중국한테 완전히 엎어치게 목조르기 당해서 완전히 넘어간대요, 거기. 그런데 방글라데시가 요새 다시 중국과 털고 인도랑 손을 잡기 시작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글라데시가 한국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고 있거든. 아주 깔끔하게. 그러니까 방글라데시가 서방으로 친서방, 친인도로 다시 입장을 선회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선회했어요. 그렇게 입장 선회가 일어나는 데에 한국이 작은 역할을 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꼭 한국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스리랑카에서 그런 심의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어 엎고 이거 한국의 관계 의무로 영향이 있죠. 예, 케이팝 좋아하고 한국에 와서 사람 대접 받으면서 여기는 그러니까 임금 차별이 없으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니까. 그래서 돈 벌어서 간 그 스리랑카 사람들이 바깥 세계 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대체 제조업 기지의 핵심 개발자로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겠어요? 배터리, 반도체 원전과 같은 첨단 먹거리 미국과 함께하는 것의 핵심 파트너죠. 일곱 번째 뭐겠어요? 남중국, 동남아, 호주, 인도 등 중국을 포위하는 나라는 전부 다 우리 무기 쓰기 시작했어. 여덟 번째 뭐겠어요? 유럽에서 러시아 포위에 제일 진심인 나라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여긴 다 우리 무기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마 다른 것도, 크랩 자주포도 절반은 우리 거니까 우크라도 우리 무기 쓰기 시작한 거죠. 루마니아도 우리 무기 쓴다 그러고. 그게 여덟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아홉 번째가 뭐예요? 저 중동 정신 없는 데거든, 저기. 아니, 빈살만 얼마나 살벌해요. 그래, 반정부 발언한다고, 다 알만한, 왕족이랑 다 알만한 사람인데, 카쇼기, 기자라지, 언론인이라지만, 그 전에 다 왕족주의에서 놀던 사람이거든. 그걸 영사관으로 살살 불러서 꼬셔갖고, 거기서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시신을 회를 떠가지고 토막을 쳐서 내다버렸잖아. 빈살만의 오른팔들이. 대책 없는 데들이거든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거기도 대책 없는 데거든. 사실은 사우디만큼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해요. 중국 갔다가 미국 갔다 중국 갔다 러시아 갔다가 미국 갔다가 이렇게 곁눈질 하는데 거의 사팔뜨기처럼 눈알이 회르륵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이게 범친미, 범서방, 범자유진영의 무기 공급망 안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아홉 번째. 요번에 콜롬비아에서 우리 해성 미사일 쏴갖고 작살냈잖아요. 예, 작살냈죠. 해성 미사일 쏴서. 콜롬비아에서. 작살냈는데, 콜롬비아가 어디 붙어 있어요?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 베네수엘라 깡패 국가 아니에요, 거기.
종중 빨갱이들. 콜롬비아가 너 베네수엘라 까불지 마라 그 소리예요. 예. 10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기세 좋게 가니까 이제 뭐야? 우리 밀리터리 해석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프랑스가 영국이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 벙커버스터, 우리 타우루스 같은 거 스톰 섀도우 주니까 프랑스가 스캘프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톰 섀도우란 물건이 따로 있고 스캘프란 물건이 따로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설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건이 같은 물건이에요. 프랑스가 좀 프랑스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물건도 자기들대로 이름을 따로 해. 그 스캘프도 우리가 영어로 스캘프 같이 읽히지만 전혀 뜻이 달라요. 그게 같은 물건이에요. 프랑스도 움직였지. 독일도 빼딱이 프랑스 움직였지. 뺀질이 독일도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폴란드에 탱크 주고 막 계약하고 그러니까 독일이 레오파드 줬고, 요번엔 드디어는 독일이 타우루스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1번째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서방 현대 문명에 내재된 인류 보편성을 우리가 증언하고 전도하잖아. 그 한류지. 이런 역할을 골고루 해주는 동맹이 어딨냐고. 윤 대통령이 가서 직사 대접 받고 있을 거예요. 직사 대접 받고 있을 거예요. 예, 받아야 마땅해. 예. 예. 또 윤 대통령 때문에 국격이 높아진 면도 있고. 예.